그래. 서밋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오늘도 12월을 즐기는 크리스마스 다꾸를 해볼 건데요. 요즘 눈이 자주 오더라고요. 뽀송뽀송하게 내리는 느낌보다 펑펑 내려가지고 집 앞에 눈이 쌓였는데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하얗게 쌓인 눈을 보니까 진짜 겨울이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눈 쌓인 거리를 표현해보는 다꾸를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마테를 겨울에 몇 개쯤은 꼭 갖고 있어야 다꾸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티커보다 마테를 조금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티커는 작년에 구매했던 게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그와 어울리는 마테를 구매하는 중이에요. 이 마테는 방금 붙인 마테랑 세트인데요. 같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입니다. 요렇게 이어지거든요. 겨울바다 느낌이 나죠? 또 겨울하면 생각나는 이글루도 붙여볼게요. 새로 보이는 마테들이 많죠? 그럼 다꾸하면서 상담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비님. 겨울을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은비님의 겨울 플레이리스트는 무엇인가요? 팝송 말고 가요가 좋아요. 다꾸하면서 듣기 좋은 크리스마스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랑 취향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추천해드려 볼게요. 밝은 곡으로는 에이프릴 스노우맨, B2B 울면 안 돼, 포미닛 살만 찌고, 아이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소녀시대 디어 산타 겨울을 닮은 너 낭만길. 소녀시대 노래는 좀 많네요. 잔잔한 노래로는 백아연 성냥팔이 소녀, 김세정 별빛이 피면, 에일리의 홀로 크리스마스, 솔의 웜 크리스마스, 경서예지 그 겨울이 잠든 거리에서, 이보람 크리스마스에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마음에 드는 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추천해봤는데요. 남편과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함께 듣고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꼭 들어보겠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는 찬송가만 들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즐깁니다. 답변하면서 배경은 다 꾸며줬는데요. 옆에 도무송도 하나 붙여줄게요. 이거는 서비스로 받았던 스티커인데 이런 도무송 스티커는 투머치 다꾸할 때 사용해도 좋지만 저처럼 단면 다꾸할 때 남은 한쪽이 허전하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옆에 같이 색감 맞춰서 붙여보세요. 훨씬 꽉 찬 느낌? 예쁜 느낌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눈사람을 만드는 이 캐릭터를 붙여줄 건데 이게 통째로 하나였네요. 엄청 크다. 다행히 다이어리와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럴 때 쾌감을 느낍니다. 나머지 스티커들도 붙이면서 꼬미 얘기도 해볼게요. 오늘은 꼬미랑 뭐 했어요? 라는 내용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분께 물어보려고요. 우리 꼬미가 응가를 자꾸 조각을 내요. 갖고 노는 건가? 혼자 있을 때는 예쁘게 잘 싸놓거든요. 근데 집에 남편이나 제가 있으면 똥을 건드리고 꼭 3등분으로 갈라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짖어요. 자기를 봐달라는 거겠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보자마자 치워주고 매일 노즈워크도 1시간 이상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데도 저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유튜브 강의나 블로그를 검색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보통 똥을 먹는 강아지에 대한 훈련법이 있지 갖고 놀지 못하게 하는 훈련법은 없더라고요. 산책을 시키라고 하는데 오차 접종을 맞춰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거나 키웠던 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맞다. 그리고 아가라서 그런가? 엄청 뛰어다녀요. 완전 피카츄같이 온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고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흥분하지 않게 하는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료 먹을 때, 침대에 올라왔을 때 이럴 때는 꽤 얌전하다가 제가 거실에 나가거나 화장실 갈 때 나가잖아요. 그러면 따라 나오면서 엄청 뛰어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직 3개월 반 정도 된 아가라서 당연한 건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아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일차 닦구가 끝났습니다. 완전 겨울 느낌이 가득하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두 번째 닦구 시작합니다. 오늘도 꽉 찬 스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집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즐기고 있는 닦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낮 닦구를 했으니까 오늘은 밤 닦구를 해볼게요. 눈이 내리는 밤하늘 마테를 붙일까 하다가 집 내부를 꽉 차게 꾸며줄 거라서 하늘이라도 무난하게 붙여봤습니다. 너무 투머치 되는 건 싫어서요. 그럼 닦구하면서 두 번째 사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비님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사연 보냅니다. 저의 고민은 사람들이 자꾸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유독 저에게만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지 않는데 유독 저에게만 이상한 사람들이 꼬입니다. 사귀었던 남자친구들도 폭력을 하거나 일로 맺어진 사람들도 저에게만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멀리하고 있어요. 이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순히 운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은비님의 생각은 어떤지, 은비님은 이런 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우선 사연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운이기도 하지만 만만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꼬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연자분, 사람을 잘 믿지 않나요?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쎄함을 느낄 때가 분명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딱 알아차리고 경계하는 사람과 에이 설마 내가 오해한 거겠지 라면서 그 신호를 애써 모른 척하는 너무 착한 사람이 있는데 사연자분은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해심이 넓다고 해야 되나? 공감 능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지 않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 내가 용서해주면 변하겠지. 라면서 자꾸 넘어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연자분께 취할 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일로 맺어진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연자분과 계속 일하고 싶고 사연자분에게서 얻을 이익이 있다면 사기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크게 뺏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미련이 없다, 취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잘 믿어주고 이해도 공감도 잘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당하셨잖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봅시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줬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보답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은 변하게 되는데 나의 믿음은 계속 일관성 있게 갖고 간다면 언젠가는 사람이나 상황이 변했을 때 당황하게 되고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 공감 능력을 나에게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라는 건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나에게 폭력을 쓰고 용서를 빌었을 때 그래, 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 이렇게 공감해주지 말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폭력당했을 때 내 마음, 당하고 나서 내 몸 상태를 보면서 나를 먼저 공감하고 위로해주라는 거죠. 무섭고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의 상태를 먼저 공감해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상대를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폭력을 쓸 것 같은 기색이 보인다? 그럼 바로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내 편이 돼줘야 됩니다. 내가 문제인가? 난 왜 이러지? 자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사연자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를 바꿔보자는 거죠. 타인이 아니라 나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쉬운 사람이 되자 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유일성을 만드는 거죠. 사기는 미련이 없는 사람에게 치는 거니까 미련이 남는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을 갖추라는 말도 되지만 심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나의 가치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렇게 다 했는데도 정 안 된다 라고 하시면 회피하셔도 돼요.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문제들도 살다 보면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답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또 다른 좋은 솔루션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상담하는 동안 거의 다 꾸며가는데요. 이렇게 1층, 2층 나눠서 꾸미는 재미에 빠졌어요. 분할 다꾸랄까요? 더 오래, 더 많은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재밌습니다. 몇 개 안 남은 애매한 스티커도 지금 다 써주고 치우려고요. 한 장 끝! 이제 밑부분을 벽돌로 꾸며주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색감이 따뜻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손이 자주 가는 마테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근한 스쿠도 끝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서 좋은데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세 번째 다꾸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A5 다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B6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나서는 안 했으니까 거의 반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은비상점 다꾸템을 이용해서 꾸며볼게요. 위아래로 꾸미고 가운데에 일기 쓸 공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늘은 꼬미 데리고 애견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처음에 딱 갔을 때 다른 강아지들이 꼬미한테 와서 냄새 맡으면서 인사했거든요. 근데 꼬미는 무서웠는지 자꾸 우리 쪽에 와서 숨는 거예요. 집에서는 날아다니더니 막상 나가니까 소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슬슬 다른 강아지들 쳐다보고 반응하는 것 같아서 내려줬어요. 아주 뛰어다니고 다른 강아지들한테 스킨십하고 올라타려고 하고 다른 견주님들이 너무 귀엽다고 꼬미야 하고 부르면 달려가서 안기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쫄보에서 일진으로 거듭난 꼬미의 모습을 잘 보고 왔고요. 당연히 촬영도 했습니다. 여러분께도 편집해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꼬미가 제일 작더라고요. 그 작은 몸으로 큰 개들 사이에서 위풍당당 다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웃기던지 이건 여러분들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진아 언니랑 택택이 오빠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꼬미 선물을 사왔는데요. 카시트를 사왔어요. 엄청 폭신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침대보다 좋은 것 같은데. 선물해준 언니 오빠 너무 고맙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사연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님. 항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의 고민은 평상시엔 사람이 참 좋은데 술만 먹으면 변하는 신랑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점점 지쳐갑니다. 매일 술을 마시진 않지만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면 자제할 줄을 모르며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식으로 죽을 때까지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잘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시고 자거나 아무 사고를 안 치면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 건 아닌데요. 집이 아닌 밖에서 마시게 되면 마주치는 사람마다 시비가 붙어요. 아니, 제 신랑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거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오해를 해서 자주 싸움이 나요. 저는 그거를 보는 것도 말리는 것도 이젠 너무 지쳤어요. 집에서 먹어도 소리를 지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저에게 화를 낸다거나 저를 좀 무시한다는 느낌을 최근 들어 많이 느끼고 있어요. 평상시에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제 의견을 물어봐 주진 않지만 술을 마신 경우에는 더더욱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술 마시는 거 다 좋은데 애들도 있고 많이 마시면 신랑도 힘드니까 적당히 마셔줬으면 좋겠다고도 얘기를 해봤고 그럴 때마다 신랑은 알았어 하고 넘어가고 그런답니다. 신랑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늘 눈치 봐가며 말해야 되는데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신랑을 어떻게 해야 제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신랑이 조금은 바뀌어 줄까요? 괜히 하소연할 것도 없고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괜시리 은비님에게 하소연해봅니다. 두서없고 횡설수설하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공감 가는 사연이네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남편의 과거가 생각났는데요. 지금까지 브이로그를 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10개 중에 6개는 술 마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남편도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연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술 한 번 마시면 절대 자제하지 못했어요. 100% 취했고요. 취해서 곱게 자는 게 아니라 시비 걸고 못살게 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취해도 1시간 동안 수다 떨면서 애교를 부리지 시비를 걸진 않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오히려 진짜 잘해줬어요. 기도하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두고 기도해줬어요. 왜 싸울 거를 알면서? 왜 아내가 속상할 거 알면서 계속 술을 마실까요? 상태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절제할 수 없고 다른 좋은 것으로부터 내면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극적이고 안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그 상태가 저는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사연자분 남편분도 분명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그 상태가 치유되기를 기도해줬고요. 그러면서 엄청 잘해줬다고 했잖아요. 아유 고생했어. 그랬구나. 다 들어주고 꿀물 타주고 옷을 허물로 벗어놓으면 아이고 그래도 옷은 벗고 침대에 올라갔네. 잘했네. 그러면서 칭찬할 거리도 아닌데 칭찬해주고 다음날이 되면 여보 무슨 힘든 일 있었어? 수고했어. 일도 고생이고 술 마시는 것도 고생했어. 이러면서 진심으로 비꼬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꿀물 타주면서 위로해주고 토닥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나한테 잘해줘. 이것만 고쳐줘. 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돕는 게 결혼 생활인 거죠. 저도 진짜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남편이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 남편분이 술에 약하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도울 건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못 고치거든요. 아무리 울고 싸우고 달래고 해봐도 못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저도 사연자분의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째 다꾸도 끝났습니다. 오늘 일기는 이따가 자기 전에 써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린 내일 만나요.
꼬미야. 지금 보이지 않는 애랑 싸우고 있어. 얘도 가끔 그러더라고. 꼬미야. 그래서 막 사람들 그냥 강아지 뒤집는다고 막. 오빠 얼굴 봐. 산다. 저 짜세 응가다. 진짜. 두 분. 모자이크 줘. 됐어. 시원하냐? 시원해?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 사고 났나? 빨리 안 가고 그냥 천천히 갈까? 사람들도 그냥 우리를 피해가고. 엄청 그게 그 초보 운전만 해줬잖아. 그럼 알아서 피해가. 그래? 그럼 다행이지. 이제 나도 엄청 크게 초보 운전 붙여놨는데 사실 오빠가 거의 맨날 타니까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야. 초보가 저렇게 한다고? 나쁜 짓 좀 많이 했고. 껴들어. 껴들고 막. 초보 아닌데. 내가 가끔 그럴 때 있어. 저건 초보 운전 달아놓고 저렇게 매너없게 해. 막 그래. 그죠. 그 승상집사에도 그래. 그랜저거든. 근데 승상집사는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해. 막 멀미나. 나도 멀미나 아마. 근데 그 예림 집사 때문에 초보 운전 딱지가 붙어 있어. 그리고 들어가고 있다고. 올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되게 의외신 것 같아. 생각보다 밝으시고 마음도 열리시고. 왜 생각은 어땠는데 어두워 보였어? 생각보다 밝은 거야.